안녕하세요. 자유민주TV입니다. 이 방송은 우파 방송입니다. 여러분, 우파 애국시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청주게이트, 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2017년 1월 청주시 소유 고속터미널 부지 공개 매각, 20년 용도 변경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는데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덕수라는 지역 신문사를 갖고 있는 청주시의 토호가 단독 응찰하게 됩니다. 장덕수는 신기하게도 청주시의 매각 예가인 342억 9천만 원보다 불과 1,400만 원 높은 343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장덕수라는 사람은 자기 돈이 20억 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320억을 청주시내 5개 새마을금고로부터 조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21일 김정숙 여사는 청주시의 수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수해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곧바로 충북대병원에 면회를 가게 됩니다. 중부제일신문 사주인 장덕수는 이 사진을 촬영을 하여서 지역 내에 유포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매우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 시내에 아주 소문이 쫙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장덕수 회장과 또 그 같은 충주 출신인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 그리고 문재인 씨 부부는 부부 동반으로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라고들 청주시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2017년 8월에 장덕수 회장은 낙찰받은 청주 터미널에 부지 사업 용도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49층 오피스텔 1동과 주상복합 건물 2동,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골자로 하는 총 사업 규모 1조 원대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신청을 하게 되어서 용도 변경을 받게 됩니다. 이 용도 변경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박 차장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 차장이라 하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어야 될 고속버스들을 주차시켜 놓는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고속버스가 이제 운행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새벽에 운행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그 다른 주차장에다 갖다가 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 내의 일정 부분의 그 땅에는 그 박 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런 박 차장의 공간도 없는 그런 설계안을 갖다가 청주시에서 졸속으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윗선의 철저한 지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용도 변경안은 제가 아는 경험상 늦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업안이 제시가 되면은 청주시청에 있는 여러 부서에 관련 회람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한 달 걸리고요. 그 다음에 회람이 돼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업을 신청한 사람한테 다시 이러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즉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와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안을 한 그런 측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는 데까지 아무리 시간이 안 걸려도 미니멈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걸 받아왔을 때 그 청주시청의 여러 부서에서 이제 제기한 문제점이 각 부서마다 거의 한두 개씩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그 용도를 허가해 주기로 상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쳐도 그 안이 들어설 때까지는, 그러면은 그 각 부서별로 제기된 그런 문제들을 1차 수정안에서 그런 게 다 해결이 되느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한 50% 해결되면 많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2차 수정안, 3차 수정안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진짜 빠른 속도로 걸려서 6개월 안에 이게 통과가 됐다고 쳐도 현실에서는 그거를 다시 주민공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 공람을 해서 주민들이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막 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너무 복잡해서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버스들 소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등등 해서 그런 그 주민들의 의견이 또 모집하는데 또 한 최소한 1, 2개월 걸리고,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야 니네 사업 시행자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하는데 또 한 1,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이게 6개월에서 주민공람하고 뭐하고 그러면 최소한 10개월 내지 미니멈 1년 잡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최대로 빨리 이루어져야 이게 1년 안에 이런 사업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업이라도 최소한 이제 청주 터미널을 지금 있는 터미널에서 좀 더 뭐 7, 8층 짓고 그 옆에 뭐 백화점 하나 짓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최소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49층짜리를 3개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1조 원대 엄청난 프로젝트 같으면 이거를 그런 그 과정을 다 밟아서 이거를 제대로 승인을 받으려면 진짜 최소한 미니멈 모든 청주시청의 여러 과들과 주민공람과 여러 교통 환경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거를 다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진행을 해도 미니멈 1년 정도 걸려야 이게 합당한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이게 3개월 만에, 단 3개월 만에 이게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개발에 대한 차익, 그 개발 차익이 최소한도 50% 이상 이 청주시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오로지 개발 이익 5천억 이것이 그 장덕수 회장이라는 한 사람한테 개발 이익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청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손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 때 아예 그렇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팔아버리면 343억이 아니라 약 3,400억 정도로 이렇게 그 땅을 팔아서 청주시에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49층을 짓든 뭐 하든 해서 개발 이익을 업자가 추가로 뭐 3천억을 가져가든 5천억을 가져가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시는 한 300억 되는 땅을 3천억 되는 그런 돈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청주시의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주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토지를 매각할 때에 이제 청주시에서 잘못한 점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안 알리고 단독 응찰을 하게 돼서 이제 장덕수 회장이 그거를 혼자 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할 때 이거가 이렇게 될 때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청주시가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지을 때에도 1000세대를 짓는다 이러면 초등학교 하나를 이렇게 세워서 그거를 뭐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약 25%에서 많게는 한 35%까지 이렇게 그 관청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주 고속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일정 부분 어떤 그런 그 기부 체납을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청주시에.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안 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시장에 특별히 이거 해줘야 된다라는 지시가 있지 않는 한 시청 내에 모든 부서가 사실은 다 관련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부서에서 그 부서의 장이 이거 나중에 용도 변경 해줬을 때 자기한테 돌아올 그 나중에 불이익이나 감사, 승진 이런 것 때문에 꺼려 합니다. 사인하기를. 그런데 열 몇 개의 부서가 전부 그 장이 사인을 해야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데 올라가서 또 하는데, 사실
근데 2차, 3차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심의위원회 통과하는 데만 최소한 6달,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일단 시청의 각 부서에서 모두 다 제기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사인을 해서 이제 시장한테 올리면 시장이 그걸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제가 이 구청이나 시청의 생리를 알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간입니다. 청주시에서 시장이 1조 원대의 이런 개발 사업을 청주시장 단독으로 이렇게 사인해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국토부까지 가서 국토부에서 뭐 건설을 승인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소한 청주시장선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도지사까지는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49층 3개가 들어서면은 그 청주시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구나 교통이나 이런 여러 모든 것들이 최소한 충북도 도에까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지사의 사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변경 승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3개월 만에 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의혹이 아닐 수가 없고, 그게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게 일반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돌아가도 이게 특혜성인 것이 명백한데, 그것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게 돌아갔다는 것, 이것은 명백히 게이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프로젝트입니다. 실제적으로 실무 행정을 아는 사람들,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허가 자체가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언가 엄청난 그 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3개월 만에 이런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도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한테 하는 것. 어떤 기부 체납을 확실히 30-40%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박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그 권력, 즉 대통령 부부와 같은 그런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도저히 3개월 만에, 그것도 내 돈 20억 가지고 5천억에 이런 엄청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KBS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공영노조에서는 왜 이런 거 보도를 하지 않느냐, 공식적인 성명도 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 장덕수 회장은 문갑식 유튜버가 이 게이트 사건을 아주 집요하게 캐고 다니자 이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국당도 역시 고발을 했습니다. 청주시청을 또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번져나갈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